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핀란드 대 카자흐스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승부를 거두어도 본선 직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는 장점인 수비력을 다소 내려놓고 공격에 집중한 플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클 것. 푸키와 더불어 포안팔로도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홈에서는 덴마크도 상당히 공경에 처하게 하는 등 상승세가 제법 뛰어나다는 점은 장점이 될 것. 홈에서는 지리적인 이점을 앞세워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 특히 핀란드의 추운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도 있는 상태. 그나마 유로 예선에서는 2승을 원정에서 거두기는 했는데 전력이 크게 하락하거나 애초에 약체인 산마리노와 북아일랜드와 붙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홈에서는 상승세가 뚜렷한 편이고 카자흐스탄이 원정을 오는 경우에 대한 변수도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핀란드도 승리를 위해서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호주를 상대로 생각보다는 고전했다. 하지만 핸더슨을 제외한 10명을 모두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이라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편. 애초에 호주와의 친선 경기보다는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더 중요도가 높다는 점은 명백하다. 케인, 벨링엄 등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 총출동할 것이고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부분도 넉넉한 상황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상당히 진퇴양난의 상황. 토날리와 자니올로의 불법 도박 혐의와 피에사 마이너스 자카니의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가 겹쳤다. 이 와중에 3일 만에 웸블리 원정이라는 이중고가 있는 상태. 특히 공격진에서의 누수가 상당히 부담으로 베라르디가 지난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몰타와 잉글랜드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잉글랜드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 일단 이탈리아의 체력적인 문제와 일정의 불리함이 있는 상태. 게다가 부상과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4명의 추가 이탈자가 생기면서 특히 공격에서의 뎁스가 급격하게 얇아진 상황이다. 그나마 잉글랜드의 뒷공간을 파는 역습이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공격진이 몰타와는 차원이 다른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똑같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몰타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는 꽤 잘 싸우던 편이었다. 유로 1차전에서도 PK 한 골을 제외한 오픈플레이에서의 골을 최대한 틀어막고 0-1로 석패하는 모습. 다만 해당 경기에서는 진첸코와 무드릭이 우크라이나 선발 엔트리에서 빠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본선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몰타가 100% 전력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상대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크라이나도 최대한 강한 엔트리를 구성하면서 본선 진출에 대한 희망을 얻어내려 할 것.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온 만큼의 화력이 나왔고 좀 더 정교한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 그동안 팀을 이끈 베테랑들의 공백이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무드릭이나 진첸코를 주축으로 한 주도권 싸움은 기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점친다. 몰타가 우크라이나를 생각보다는 잘 상대하는 편이었는데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가 꽤 엔트리에서 여유를 부렸던 영향이 충분히 있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여유를 부리지 않을 것이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몰아치는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몬테네그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헝가리와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를 치렀다. 다만 공격진이 일정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해서 수비진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은 지난 경기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몬테네그로가 생각보다 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인데 이 경기를 포함 모든 경기를 총력전으로 임할 것이고 이 두 나라의 국제적인 감정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 일단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패한다면 본선 직행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몬테네그로가 모든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은 명백한 상태. 일단 세르비아가 생각보단 수비가 허술해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환경은 될 것. 물론 지난 경기 사비치, 마루시치가 나오지 않았다지만 레바논에게 이 골을 내준 수비력은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웠다. 세르비아의 수비는 공격에 비해 허술한 상황. 몬테네그로가 총력전으로 나선다면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보다는 몬테네그로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두 나라의 사이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어 있고 몬테네그로는 1패만 당하더라도 예선에서 위험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헝가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불가리아를 이기면서 조별 예선을 승리 없이 지나가지는 않게 되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불가리아에서 퇴장자가 조기에 나온 덕을 꽤 봤다고 봐야 할 것. 헝가리를 상대로는 늘 압박과 동적인 운영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물론 리투아니아도 생각보다 전방에 힘을 주는 양상이기는 하나 수비에서 내주는 공간은 500으로 가동한 경기에서도 막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만나는 경기마다 족족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 이를 감안하면 리투아니아 공략의 득점력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이미 잉글랜드나 독일을 상대로도 득점력 하나만큼은 유지가 되는 모습. 다만 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로 인해서 생기는 수비 상황의 혼선이나 오르반과 칼마르의 동반 이탈은 어느 정도 수비에 영향을 줄 것. 일단 헝가리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득점력에서 부진을 겪은 경우는 없었고 동적인 무브가 공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물론 동적인 스타일로 인한 수비적인 난조는 나름 헝가리가 가지고 있지만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선택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